앞으로 보실 4개의 클립들은 이제 모두 하나의 주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주제가 무엇인지 이제 영상을 보시면서 계속 생각을 하신 다음에 다 보신 후에 주제가 뭔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영상 지금 보여주시면 됩니다. 파워에이드 같은데. 네, 여기서부터 좀 되게 불안했던 것 같아요. 아, 넘치는데? 지금 입 갖다 대야 된다. 적당히 채우는 게 아니라 넘칠 정도로 따르고, 발을 밟은 사람이 밟힌 사람한테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고 있었어요. 새로 산 완전 신발일 텐데. 완전 적반하장인데요. 그러니까요. 곧 쓰러질 것 같은. 젠가가 나올 때부터 약간 위태로운 상태였어. 맞아. 좀 쌓는 게 느린 것 같기도 하고. 떨어질 때 한 번에 떨어졌는데 쌓을 때는 굉장히 오래 네. 걸리네요. 배경음이랑 이런 거 올리는 거 보면 좀 조심스럽게 하나씩 올리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배경음이랑 합쳐져서 그냥 되게 위태롭다? 이런 느낌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영상 전반적으로. 쌓는데 약간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고. 꽤 오래 걸렸어. 불안 상황을 극복하기가 참 힘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드네요. 네. 단어들이 다 약간 부정적인 그런 단어인 거. 엄청 부정적인데 저희가 앞서 말했듯이 네. 약간 불안 관련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다 온전하지 못한 상태잖아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그 클립은 하나의 주제를 공통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시청하신 뒤에 어떤 주제랑 관련되어 있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막 처음에 영상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봤을 때는 약간 무슨 내용을 관통하고 있지? 생각을 했었는데 마지막에 이런 단어들을 보니까 막 대인관계 단절, 스트레스, 정신적 우울 이런 걸 보면서 뭔가 하나로 연결되는 게 있긴 한데 약간 잘 모르겠지. 약간 저도 보면서 불안 관련 내용인 것 같고요. 그리고 불안감에 쌓인 사람들이 어떤 그런 불안감을 극복하게 해 나가는 과정에서 엄청난 어려움이 따른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공통적으로 완전하지 못한 상태에 놓인 사람들이 보이는 행동을 조금 더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이 주제를 하나로 관통하는 주제가 그런 사람들의 불안함과 완전하지 못한 상태를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영상 4개 클립 전부 다 전반적으로 위태롭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영상 맨 마지막에 정신적 증상들이 글자로 떠올랐을 때 혹시 이 사회에 이런 정신적 질병들이 많고 그런 것 때문에 나타나는 것들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한 영상인가?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부터 조금 사람에 대해서, 대인관계에 대해서 되게 많이 힘들어했던 사람이 좀 사회에 나와서도 계속 불안해하고 이런 힘들어함을 좀 알고 있는 것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학교폭력 피해자들의 일상이 복구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세요? 한 1년 정도는 되지 않을까. 저도 1년 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 생각엔 아마 그런 학교 폭력을 당한 사람들은 그런 불안감을 해소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느 정도는 극복할 수 있겠지만 그걸 완전히 극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분의 생각과 거의 일치하는 게 수치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아픈 상처일 것 같아요, 피해자분들에게는. 그래서 제가 감히 그런 피해자분들께 어떻게 수치로 표현하기도 좀 그렇지만 좀 매우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주변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사건이 내 삶에 미친 영향력이 아마 평생이 지나도 없어지진 않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학교폭력 관련 사연
글을 이제 드릴 건데 읽어보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학교폭력 피해자입니다. 시작은 PC방비, 노래방비 등 유흥비를 대신 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처음 느끼는 소속감에 그만 일을 거절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졸업 이후에도 가해자들과 같은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폭력의 강도는 점점 심해졌죠. 그리고 다른 무리까지 가세하여 현금이나 술, 담배 등을 대신 구해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술까지. 가해자들에게 저항할 수는 없었어요. 가해자들은 마주칠 때마다 의도적으로 시비를 걸고 저를 구타했고 제 물건을 숨기거나 가져가는 일도 서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가해자들이 말을 듣지 않자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지옥 같은 나날들이 반복이었어요. 이후 자꾸만 돈을 요구하는 저의 모습을 이상하게 여기신 부모님 덕분에 학교폭력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학교 측은 왜 미리 얘기하지 않았냐? 왜 저항하지 않았냐? 너의 그러한 성격 때문에 이렇게 일이 커진 것이다 라며 저를 오히려 책망했어요. 가해 학생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제가 원해서 같이 다닌 것이라며 저에게 책임을 돌렸죠. 이 과정에서 저는 한 번 더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가해자들은 처벌을 받고 금전적인 보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저의 아픔이 사라지지는 못했습니다. 트라우마 때문이었죠. 가해자들이 집에 찾아왔던 트라우마 때문에 집 밖에 작은 소리라도 들리면 큰 불안감에 빠졌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에게 해를 끼칠 것만 같다는 생각에 집 밖을 나서지 못했습니다. 처음 2년 정도는 정신과 치료를 통해 안정제 등을 복용했고 심리상담과 정신치료는 이후 3년까지도 병행했습니다. 거의 10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저는 심리상담사분을 정기적으로 만납니다.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진심으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언제가 될지 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사연을 읽어보셨는데 느낀 점 같은 거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참 이게 읽어보면서 가장 처음으로는 마음이 아프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그 다음 이 사연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 일상에서 평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부터 시작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고, 금전적인 거나 물질적인 보상은 할 수 있지만 이런 심적인 보상은 받기가 정말 어렵구나, 회복하기가 정말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두 번째로 들었습니다. 저도 이 사연을 들으면서 생각한 게, 어쩌면 그 PC방이나 같이 가고 뭐 그런 것들은 친구 사이에서 그냥 평범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인데, 그것들 같이 해준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고, 저는 그런 부분에서 피해자분이 굉장히 상처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연자분의 사연을 들으니까 트라우마라는 게 굉장히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까 이게 회복되는 시간을 1년이라고 했었는데, 이게 10년이 지난데도 아직도 이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니까 되게 회복 시간에 대해서 약간 놀란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이제 학교폭력이 치유되는 시간이 1년 정도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거의 10년, 엄청난 기간 동안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내용을 보면서 정말 내적으로 상처받은 거는 치유되기가 굉장히 더디고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굉장히 영화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쉬운 것 같아요. 따돌림의 실태? 이런 걸 다룬 수많은 다큐멘터리나 영화에서 마치 각본처럼 보일 수 있을 것 같은 사연 같은데 전혀 어떤 영화가 과장된 게 아니라는 점에서 그런 부분이 참담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직접 사연을 읽었잖아요. 읽으면서 조금 막히는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좀 읽고 싶지 않은 얘기가 좀 많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완치가 됐다는 얘기도 없으시고 심리상담가를 계속 만난다는 얘기가 되게 많으시니까 조금 그냥 좀 계속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사연을 계속 읽으면서 응어리가 좀 생기는 게 있네요. 법적인 처벌이 마음을 위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법이라는 건 굉장히 규제적인 거고 굉장히 차가운 제재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는 없지만 너무 처벌의 수위가 약하다라고 했을 때 상처는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해자들이 책임을 졌을 때 진심 어린 사과가 조금 있으면 나중에서라도 위로라기보다는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 갑자기 불현듯 생각났을 때 좀 쉽게 힘들어하진 않을까. 상처가 치료되는 거라기보다는 그렇죠.
앞으로의 자기가 상처를 치료해 나가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용기를 조금 얻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잘못한 사람은 확실히 벌을 받는다. 그러므로 난 잘못한 게 아니다라는 걸 확실히 인식을 받았을 때 용기를 더 얻을 수는 있지 않을까. 초등학교 때 운동장에서 뛰어놀다가 무서운 형들이 와서 이제 저를 포함한 다른 친구들의 돈이나 뭐 다양한 물품들을 뺏어갔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저도 그 사건을 겪으면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트라우마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데 저도 그 이후로 뭔가 좀 더 이제 더 이상 뺏기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머물게 되고 학교 폭력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거구나라는 거를 또 몸소 느끼는 사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축구부를 했었는데요. 이제 축구나 연습을 할 때 웬만하면 주전끼리 연습을 하고 어떻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너 주전 아니니까 너 이러지 마, 축구하지 마 이렇게 하는 부분이 축구부가 아니거나 주전이 아닌 분들한테는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학교 폭력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난 어렸을 때부터 약간 학교 폭력 같은 행동들이 나쁘다는 걸 계속해서 이제 인식에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약간 아까도 말했다시피 법적인 처벌 이런 거는 일시적으로 제지를 할 수는 있지만 그 가해자들의 생각까지 바꾸긴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약간 그런 가해자들의 생각 자체를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옆에 붙어 있는 주변 사람들의 그런 시선과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친구들 아니면 가정에서 학교 폭력에 대한 그런 교육이 끊임없이 이어져야 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에서 받는 그러한 교육이 더 빛을 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